어서 오십시오. 정치보안관입니다. 하루 5명 이상의 구독자 증가와 10명 이상의 시청자가 찾아오시기를 바라는 저의 희망을 전해드립니다. 카멜라 해리스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왜 패배했을까? 지난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출 투표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를 하고 민주당의 카멜라 해리스가 패배를 하였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2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대통령 바이든과 대통령 후보로 나선 카멜라 해리스가 소속되어 있는 민주당을 줄곧 지지해왔습니다. 지난 11월 5일에 대통령 선출 투표가 있었는데 10월 말일까지도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정책에 대하여 귀를 쫑긋해보니 바이든의 대통령 출마 포기가 지나치게 늦었으며 그 때문에 대통령 선거 유세 준비 기간이 짧았던 카멜라 해리스는 뚜렷한 정책을 제시할 수 없었고 결국 나를 비롯하여 수많은 유권자들은 카멜라 해리스로부터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실망한 것은 이민정책 추진의 무능함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하여 불법 체류자의 자녀인 어린 자녀들에게 드리머라는 신분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바마 전 대통령 이후로 무려 8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이상의 아무런 진전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가 드리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시민권 취득 조건을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은 기브앤테이크 정치를 잠깐 출장 보냈는지 오직 가지려고만 하는 욕심의 정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드리머와 드리머 부모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치적인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미국 대통령 역사상 흔하지 않은 연임 실패로 정권을 잡지 못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트럼프가 드리머들을 위하여 제시했던 정책을 알아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그는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온 불법 이민자 드리머에게 입법적 합의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는 교육, 근무 경력, 좋은 도덕성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따라 드리머에게 10에서 12년 동안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또한 국경 장벽에 대한 자금 지원, 가족 기반 이민 제한, 비자 복권 시스템 종료를 포함한 더 엄격한 이민 정책과 이 제안을 연계했습니다. 이 제안은 드리머를 위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과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것에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 트럼프의 제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은 트럼프가 이민 개혁에 대한 요구가 너무 엄격하다고 주장하며 드리머에게 시민권을 제공하자는 2018년 제안을 대체로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250억 달러의 국경장벽 자금 지원과 가족 기반 이민 감소에 대한 그의 주장에 반대했는데 이는 이민자에게 과도하고 징벌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조건이 이민자 커뮤니티를 잠재적으로 훼손하고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트럼프의 제안에 대한 대응으로 민주당의 정책 제안은 이민에 대한 제한 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드리머를 보호하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주요 민주당 정책에는 Dream Act와 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드리머에게 교육, 고용 또는 군 복무에 따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거주권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또한 임시보호 지위 수혜자에게 구제 조치를 부여하는 등 보다 광범위한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국경 장벽이나 가족 기반 이민의 감소에 대한 자금 지원을 피하는 해결책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 발달은 육체적 노동력이 많이 줄어든 산업 구조입니다. 때문에 이민 정책도 이에 걸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AI가 세상을 지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손님을 싣기도 하고 도로를 달리고 목적지에서 내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ATM기,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 주문을 키오스크가 사람 대신 받는 것부터 수많은 산업 분야에 로봇이 투입되어 과거 수십 년 동안 사람의 손과 두뇌로 해왔던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든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특별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도 그러한 기술 발달과 변화 그리고 사회 시스템의 변화에 동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만큼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건비의 상승은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대신 부부가 함께 일하게 만든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이민 정책도 이런 변화에 부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과연 민주당이 이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산업과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 보았는지를 나를 비롯한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생각해 보아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과 사회가 변하는 만큼 사람들의 의식 구조도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인데 지지자들의 의식 수준을 무시하고 이민 정책을 이용하여 정치를 하기 위한 지지표를 얻어내려고만 했던 민주당이 아니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렇다 할 일자리 창출이나 인플레이션 극복에 대한 정책 발표도 매우 빈약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면 트럼프는 어땠을까? 도널드 트럼프의 2024년 일자리 창출 제안은 주요 산업, 특히 제조업 전반에 걸쳐 성장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세금 개혁, 규제 완화와 공급망 인센티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접근 방식에는 기업 세율을 21%에서 15%로 낮추는 것과 같은 상당한 세금 인하가 포함되며, 이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장려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트럼프의 계획에는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세금, 말하자면 현재 연금을 받으면 그 수령액에 따른 세금을 징수하는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는 이를 통해 노인의 구매력이 증가하여 간접적으로 경제 활동을 자극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시니어층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제안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트럼프는 중국과 같은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대폭 인상하여 미국의 외국 상품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관세 접근 방식으로 수입 상품이 국내 생산 제품에 비해 경쟁력을 잃게 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는 도구로서 보편적 기준 관세 제한과 결합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인한 주장입니다. 트럼프의 일자리 창출 전략은 유리한 세금 환경 조성, 국내 생산 촉진, 규제 장벽 최소화에 중점을 두지만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영향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과제에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경제와 금융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들, 혹은 경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추진하는 경제 정책은 물가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예를 들어 올리면, 미국의 산업과 소비재 시장에서 저렴한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대적입니다. 소위 99센트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80% 이상이 중국산 제품입니다. 만일 이러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여 유통시킨다면 과연 현재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또 어쩔 수 없이 인종적인 문제도 끌어낼 수밖에 없는데, 백인들은 저임금 시장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먹지 않고 굶는 한이 있어도 저임금 시장에는 백인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저임금 일자리로서는 패스트푸드점이 있는데,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직원의 90% 이상이 유색인종입니다. 택시 운전자의 90% 이상이 또한 유색인종입니다. 건축공사장에서 일하는 감독직 이외에 말단 현장 직원의 90%가 유색인종입니다. 이것은 임금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인들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일자리 창출과 또 이와 연계하여 강력한 이민 규제 정책을 제시한 도널드 트럼프에게 지지를 보냈습니다. 많은 정치 패널들은 미국과 국제정치에 한바탕 회오리를 일으킬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를 평가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제관계는 내가 먹고 사는 미국 사회보다는 좀 멀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이민으로 세워진 국가인 만큼 일자리 창출 정책과 이민 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조심스럽지만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카멜라 해리스의 패배 원인 중 한 가지로 성별 문제와 인종 문제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모계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 여성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아직은 허락하지 않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때도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고 많은 정치평론가와 언론이 말하였지만 결국은 패배하였습니다. 비록 임명직으로는 국무장관과 부통령까지는 인정을 해도 말이지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기적이라는 둥, 마피아가 개입하였다는 둥 말이 많았습니다. 즉, 인종 문제도 카멜라 해리스가 패배한 원인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미국이 그만큼 보수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신의 은총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